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마감 직후 30분 만에 찾아오는 주식 상담 프로그램 주식 해결사 이주호. 안녕하세요. 정지혜입니다. 시장은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실 보고 있는 종목들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맞추면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 막판까지 오락가락했던 코스피 지수의 불은요. 마치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우리 증시의 표정 같기도 했고요.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내 종목 보유해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같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에 대한 고민들 주식 해결사가 명쾌한 대응들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무료 상담 전화번호 02-786-1073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투자에 대한 명쾌한 판단 내려드리겠습니다. 지앤코가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장 오락가락하면서 위아래가 모두 다 막힌 시장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런 시장 내에서도 1,200개 넘는 종목이 또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은 최근에 갑자기 테마 타고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었고 반면에 또 하락하는 종목들을 보면요. 그동안 급등을 이제 모두 다 반납하는 그런 모습들도 꽤 많이 있어서 어떤 질문이든 좋습니다. 지금 손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문도 좋고 나는 지금 수익권에 있긴 있는데 더 가져가서 팔아야 될지 아니면 지금 이제 팔아야 되는 시점이 다가왔는지 이런 질문도 다 좋습니다. 어떤 고민이든 환영이니까요. 지금부터 전화 주시고 또 문자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주식 해결사 출발합니다. 자,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올스탁 이재모 전문가와 이정렬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은 정말 오락가락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조금 상승했는데 오늘 시장 어땠는지 이재모 전문가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거의 보합 수준의 마무리가 되었고요. 근 한 달 사이에 어떤 지수 변동폭으로 볼 때는 상당히 변동폭이 거의 없었던 하루였지 않나. 근데 거래량은 그에 비해서는 그렇게 없었던 하루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변동은 굉장히 미비하게 움직였지만 그 사이에 종목별 섹터별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했던 하루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정리를 간단하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일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 지수가 상당히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술주들이죠. IT주 중심으로 있는 나스닥 지수가 많이 폭락을 하면서 국내 지수에 혹시라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있으면서 국내 증시는 일단 출발 좀 했었습니다. 어제 그러면 미국 시장에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이 4개 업체에 대해서 지금 시장의 어떤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시장을 지금 과점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미국 정부 당국에서 좀 조사를 좀 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이 4개 업체에 대한 주가가 상당히 폭락을 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떨어진 부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보통 미국 증시랑 우리나라 증시가 동조화돼서 움직일 때는 IT주, 특히나 국내 기업들도 대부분 삼성전자, 하이닉스, IT주가 시가총액에 많이 포진을 하다 보니까 이 IT주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서 국내 증시가 오늘 불안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나마 다행히도 국내 증시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물론 어제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많이 오를 정도로 IT주가 어제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오늘 약간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긴 했는데 대외적인 악재나 어제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이 나왔던 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늘 국내 지수, 그다음에 국내 시장은 나름 선방을 한 비교적 제가 볼 때 오늘 잘 마무리가 된 하루였다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수급을 제가 계속 5월 말부터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에서 이틀간 순매수했던 부분들 일부 반납하면서 순매도했습니다. 약 1,990억 정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역시나 반대로 오늘 순매수하면서 1,922억 정도 순매수해 주었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이 지금 이 매매 어떤 방향성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계속 바닥권 중심으로 지금 크게 위도 아래도 지금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들은 양대 큰 손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알력 싸움을 바닥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오늘같이 변동폭이 매우 미비하다 하지만 지금 굉장히
물 밑에서는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는 모습들을 우리가 포착을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기관들이 지금 수급이 어디서 어디로 계속 이동하고 있는지 이런 흐름들을 잘 포착하거나 체크해 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나마 어떤 종목들의 상승을 좀 하는 방향성을 찾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오늘 하루를 코스피 시장을 볼 때는 우리가 볼 수 있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코스피 대비했을 때는 많이 오르지 못했죠. 그래서 거의 보합 수준이었는데요. 오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0.72%, 700선을 일단은 회복을 다시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종목들에서 움직임을 보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바이오 종목군들이 역시나 조금씩 오르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고요. 섹터로 볼 때는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동안의 악재 요소가 일부 해소가 되면서 계속 오름세를 나타내주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섹터를 볼 때는 오늘 2차 전지 쪽 섹터가 비교적 다른 종목 산업 섹터에 비해서는 괜찮은 흐름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어제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이야기 한 가지 좀 더 첨언을 좀 드리자면은 지금 미국의 그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연준의 어떤 투표권을 가지신 분인데 지금 올해 들어서 공식적으로 정책금리에 대한 인하 가능성을 이야기를 일부 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뭐 연준 의원들의 어떤 합동된 어떤 합쳐진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 개별 연준 위원들의 이런 발언들로 인해서 시장에는 영향을 일부 주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미국 시장을 보면서 국내 시장을 같이 볼 때 지금 미국의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우리가 보면 좋겠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전일 나스닥 지수 급락에도 이러한 우려감에도 우리 증시는 비교적 선방했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종목들도 비교적 상승세가 참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종목들은 어땠나요? 지금 저희가 접수 받는 시간입니다. 고민 종목들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02786-1073번 무료 상담 전화번호가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맞춤 별로 솔루션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 어서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그럼 계속해서 시장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두드러진 흐름을 보였었던 종목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정열 전문가님이 정리를 도와주시죠. 네, 오늘 특징 종목과 특징 섹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북한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전파 소식에 대비해서 정부가 방역 태세를 강화하자 방역에 쓰이는 석회가 부각이 되면서 시멘트, 레미콘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려시멘트는 생산 공장의 입지가 석회석 매장량이 풍부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부각되면서 금일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백광소재와 한일현대시멘트, 성신양회, 산표시멘트 등 석회 관련주들의 주가에도 동반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방역 소식은 백신 방역 관련주들의 상승세에도 동반되었는데 자회사가 돼지 열변 소독체 5개를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에 진바이오텍이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 각축 종류의 질병을 예방 치료하는 약품 공급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이글벳도 연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 또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 독일의 녹색당이 지난달 말에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에서 의석수를 52석에서 70석으로 크게 늘렸다는 소식에 녹색당이 2위를 차지함에 따라 전기차 지원 정책 확대 계획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슈에 따라서 독일의 전기차 지원 강화 기대감이 동반되면서 금일 국내 전기차 업종의 성장 기대감이 동반됨에 따라 관련주들의 대부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사업과 2차 전지 배터리를 동시에 영위하고 있는 상신 EDP는 장중 7.8%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관련주로 LNF와 신흥 SEC도 각각 5.4%, 6.4%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전기차 관련 섹터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업종 자체의 사이클이 형성되는 흐름도 같이 보여주고 있는데 2020년 이후에 3세대 전기차 출시가 본격화되고 2차 전지 수요 성장이 기대된다는 분석도 나와주면서 이와 같은 소식에 수혜주로 거론되는 코스모 화학과 코스모 신소재도 바닥권에서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각각 16%, 11%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장용과 산업용 MLCC, 적층형 콘덴서 수주도 증가할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MLCC 관련주인 사마 콘덴서 또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은 테마성 이슈에 의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 특히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2차 전지 관련주들과 MLCC 관련주들까지 고루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던 것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다시 한번 전기차 업종의 사이클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흐름 역시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늘 수급이 강하게 밀집되기도 했던 것으로 분석되면서 최근 주춤했던 이제 전기차 기업들에게 우호적인 호재가 나와주었던 것으로 관련주들의 꾸준한 상승 이제 보여주기를 기대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시장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저 방송을 이번에 새로 시작하게 된 게 거의 한 달에서 2달 가까이 돼가고 있거든요. 이제는 애청자분들이 생긴 것 같아요. 방송 시작 전부터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휴대폰 끝번호 0980님께서는 3시 49분에 보내셨고요. 그리고 휴대폰 끝번호 6354님께서는 57분에 보내셨습니다. 방송 시작 전부터 보내셨는데 저희가 이분들은 오늘 꼭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노력해서. 자, 지금부터 실시간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해결사 이어갑니다.